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학자들을 비롯해서 또 헌법 관련 학자들,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 그리고 사회 곳곳, 그리고 현직 판사, 경찰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은 잘못되었다. 또 내란이나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소처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은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1월 3일 날 이제 오늘이죠. 지금,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그 아침 7시에 공수처가 말이죠. 대통령을 그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 온다. 그런 이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그 국민혁명 의장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소집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1월 1일, 2일, 12월 31일까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그 한남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애국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2일 날이죠. 그 이제 경찰들이 그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한 40~50명이 그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이 거기 이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끌어내고 말이죠.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말이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젊은이들을 봤을 때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결코 그 국가, 반국가 세력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의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문 쪽에 이쪽으로 이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다 편집을 해왔는데. 이야, 이게 정말. 야, 저거 다 틀어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청년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유관순 누나처럼 다 태극기 품고 죽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태극기요, 태극기. 쟤네들은 태극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를 태극기 부대.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 태극기 부대가 맞잖아요. 얘네들은 한반도기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에 여러분들 중심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보시라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전부 다. 아유, 나 진짜. 자, 개업은 합법이다. 탄핵 무효다. 가슴에다가 딱 내가 죽겠다 이거. 대통령 지키고 우리를 쓰고 가라 이거야. 야, 우리를, 야,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 박수 좀 보내요. 격려 박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야, 나 이거 보고서 당신들 양심 있으면 보라고. 야, 이거 봐요. 청년들 좀 봐봐. 이제 막 경찰이 끌어낸다니까. 연행을 했어요. 막 끌어내고 강제 연행. 이제 저렇게 끌어내는 거 봐. 이거 봐요. 자, 끌어내는 거 봐. 경찰들 끌어내는 것 좀 봐요. 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느 유튜버를 양메리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죠. 그날
12월 31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말이죠. 아마 그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젊은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보면은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인데요. 아주 국가관이 아주 투철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애국, 애족,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말이죠. 그리고 반국가 세력,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미래가 밝다, 어둡지가 않다. 이 젊은이들만 깨어있으면은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전국 서점에 가면은 김일성 평전이라는 책을 다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김일성이 뭐 하는 걸 떠나서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설령 그랬더라도 이 사람은 6.25 전쟁 전범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36년 동안 우리나라 지배를 해서 그렇게 수탈을 했다고 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반도를 말이죠.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말이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전범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세습한 사람이잖아요. 그 북한 국민들을,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위인이라고 해서 평전책을 보도록 허가를 했다.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말이죠. 물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악의 세력과는 관계를 가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양메리라는 분의 유튜브 말이죠.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분이라도 계셔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영속성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마음으로 응원하고 몸으로도 나와서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왜 이 현장에 오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는 그 공부하는 대학원생인데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 근래 나라가 워낙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외할아버지가 그 6.25 전쟁 때 참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대로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단 왔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대통령은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한미일 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많이 훼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못 참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정치에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민주당이 좀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은 사태가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솔직히 탄핵도 그렇게 진짜 물밑으로 22번에 넘게 이제 29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짜 남발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거랑 이제 사법이 완전히 그냥 언론이랑 완전히 장악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님 혼자서 이렇게까지 모으신 거 그거에 감명돼서 나왔습니다. 좌랑 우를 떠나서 현재의 사태가 이념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메이저 언론사들, 특히 JTBC, MBC, 그리고 그 외에 KBS까지, SBS, 그리고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짜뉴스까지 예를 들면은 이번 계엄령 때 국회에 장갑차가 들어갔다는 등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공부하느라 몰랐는데 이번에 관심 있게 보면서 나라가 많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좀 이상함을 느껴서,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거나 어리석거나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을까 해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TV에서 제가 보고 언론들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너무 다른 걸 느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예 지금 국회는 더 위에서 놀고 있고,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헌법 질서를 다 무시하고 진짜 국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유린하는 위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라도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는데, 확실히 광화문 집회 때도 그렇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르신분들도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제 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몇 년 동안 언론에서 다 뭐 극우 보수 단체니 뭐 노인들이 노망나서 저런 이런 얘기를 다 견뎌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가만히 집에만 있다가 나라가 다 넘어가고 나서 그 뒤에 후회하기 싫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지금 좌파 진영에서의 집회에서 항상 내미는 구호가 내란 숙의 윤석열이잖아요. 이 내란, 사실 지금도 내란의 적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체포를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숙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 수계라는 말을 저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말은 아는데 수계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남한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쳐보니까 수계라는 단어는 중국이나 이 북한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 자체도 일단은 되게 이질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의 요건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내란이라고 하면은 뭐 국회를 이제 저 좌파 진영 쪽에서는 국회를 점거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를 점거를 했다면은 비상계엄을 내리고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내란이 아니고 국회를 통제를 좀 했을 뿐이지 점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해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좌파 진영에서는 그걸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유는? 내란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백과사전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꼭 들어가는 말은 폭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을 당시에 사상자는 0명입니다. 사상자는 부상자랑 사망자를 합쳐서 의미를 하는데, 0명이라는 것은 부상자도 없고 이거는 폭력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내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팩트에 기반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그라운치라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료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는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중립인 국민들도 깨어나는 것 같아서 이대로 운동이 지속되고 좀 자유를 이제 수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같은 2030 세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대형 미디어를 너무 믿지 말고, 요즘 유튜브도 워낙 발전하고 정보 시대다 보니까 그 다양한 매체를 보면서 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제 그 판단을 맡겨서 행동하길 바랍니다. 선동당하지 않고. 첫 번째로 내란이라는 것은 뭐 내란이나 뭐 쿠데타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란이나 쿠데타는 피정권 집단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나 쿠데타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미 이제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은 집단이 뭐 정권을 가지고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게 자체가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내란을 한 집단은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나 그런 뭐 미국과 한국 간의 원전 MOU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다 깎아버린 민주당이 정말 내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 생각을 말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형법상 내란죄가 되려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목적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폭동도 한 개의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의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동을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계엄령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령을 내렸고, 그 목적성에서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2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다치거나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리로 따졌을 때도 내란에 해당하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주장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여자친구분.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었고 사실 뉴스도 거의 안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많이 알려줘가지고 저도 유튜브 영상을 좀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막 제가 뭐 말할 정도로 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옆에서 계속 알려주니까 그냥 딱, 그래서 우선은 열심히 시위만 오늘 하고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2030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파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은 활약을 해주셨죠. 저희들을 계속 깨워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2030 세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흔드는 지금의 민주당은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국익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종북 좌파, 진보 좌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가 우두머리가 돼서 나라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고, 본인들 연봉 1억 6천으로 올릴 때 국민을 위한 재난 예산은 1조 원을 깎은 전혀 저희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뉴스들을 비판적인 시선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린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면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2030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특정한 언론이나 뭐 주위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기보다는 정말 어떤 집단이, 특히나 이제 국회 같은 데서는 어떠한 예산을 짰고 어떠한 것을 예산을 짰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직접 자기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배운 거는 많이는 없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 그래도 많이 깨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찾아들 보시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같은 비상계엄도 비상계엄이 일어났어 어떻게 무서워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왜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쪽으로 생각을 젊은 분들이 해주신다면은 저희 2030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더 이제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도 거의 그냥 대형 그 MBC 뭐 이런 것들만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냥 유튜브에 뭐라고 쳐야 돼? 근데 유튜브에 뭐라고 쳐야지 이런 게 나오지? 그런 듯이 예를 들면 네네 그런 것 너무 유익한 방송을 많이 네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좀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때 판단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젊은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누구든 이 사태에 특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꼭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삼켰는지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홍콩이 어떻게 중국에 넘어갔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할 때 홍콩 시위대분들 중에 한 분이 벽에 그 남긴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저기 그 위구르처럼 침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이 되시던가. 그래서 그 말을 꼭 기억하고 그 사례를 꼭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공부하는 대학원생인데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나라가 워낙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외할아버지가 그 6.25 전쟁 때 참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대로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팩트에 기반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그라운드C라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료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는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중립인 국민들도 깨어나는 것 같아서 이대로 운동이 지속되고 좀 자유를 이제 수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같은 2030 세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대형 미디어를 너무 믿지 말고 요즘 유튜브도 워낙 발전하고 정보 시대다 보니까 그 다양한 매체를 보면서 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제 그 판단을 맡겨서 행동하길 바랍니다. 선동당하지 않고.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사실 저 2030 세대가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더 빨리 깨어났어야 됐는데 근데 지난 6년 동안 늘 이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뭐 광화문 집회라든지 자리를 지켜주신 어르신들 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빨리 깨어날 수 있었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은?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전에는 단순히 극성 우파들의 어떤 생각일 뿐이겠거니 하고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과정 동안에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께 일단은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게 그분들이 사실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나오신 자리가 아니거든요. 6.25 때까지 6.25로 이제 좀 오래 올해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 아픈 전쟁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그분들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쟁에 참여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제 저희 이제 어린 아이부터 이제 후손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이제 평온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밑바탕을 이제 깔아주신 거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셔서 싸워주시고 희생을 하신 거고 사실 저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셨던 어르신분들이나 저희를 깨우치게 하셨던 분들 저는 똑같은 사실상 그런 전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깨어나서 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그냥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저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사실상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몇 년 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어르신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제일 먼저 크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언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갈라치기,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추운 길거리에 아픈 몸 끌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거기에 힘이 되지 못했던 게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이라도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겠고 지금이라도 지금 집에서 아까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연말이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위기는 진짜 국가의 전망이 걸린 위기라서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는 뭐 연말에 노는 거 크리스마스 때 노는 거 해외 가는 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조금만 놀고 싶은 거 참고 이 자리 나와서 좀 많은 국민들한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